오늘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뭉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동향을 보면 미국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다우하고 S&P는 플러스로 끝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유럽 시장은 대부분 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안 쓴 거예요. 여기 4월 30일로 멈춰 있죠.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어제 약세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어제 공매도가 시작됐는데 그 영향이 일정 부분 있었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냥 부분적인 이슈로 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공매도가 크게 원래부터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해서 그 급격하게 시장 자체가 짓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개별주별로 움직였을 건데, 여하튼 다른 차트로 좀 보면 닥스 지수 같은 경우가 보시면 4월 초반부터 지금 개걸음을 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은 S&P 500 지수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중반부 넘어오면서부터 상승 탄력을 잃었어요. 나스닥은 전고점 부근에 가서 상승 탄력을 잃었고, 상환 패턴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미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맨날 말씀드리는 곳인데, 이 네 개, 그러니까 고용, 생산,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소득, 이 네 가지 영역인데 3월 달에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전월 대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게 작년 3월 달에 급락한 이후에 전월 대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월보다 좀만 좋아져도 다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부터 그 8월까지는 전부 다 플러스로 4개 영역이 있다가 9월부터 약간 올라가는 탄력을 일으키기 시작한 영역이 조금씩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게 3월 달 들어 전부 다 플러스로 다 터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탄력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탄력받고 올라갔다가 약간 수그러지는 것 같더니 다시 재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특히 고용 부분에서 그 레저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에서 여름이 되거나 이러면 되면 될수록 고용 부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경기 부양책도 쏟아내고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또 뭐 가족 관련된 플랜, 물론 공화당에서 그걸 쉽게 모든 것들의 병원을 통과시켜 주겠느냐, 규모가 그만큼 되겠느냐에 대한 논점은 있지만 계속 그 불타고 있는 그 장작 더미 위에 또다시 불쏘시개를 던지고 있는 그런 패턴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는 큰 문제 없이 굴러가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불타고 있는 건 좋은데, 일단 이거는 이제 야르디니 리서치입니다. 5월 2일자고 투자 심리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이거는 S&P 500 지수 대비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파란 거는 시티그룹에서 만들어내는 그 경제 관련된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무시하시고 빨간 차트만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벌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200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포워드 퍼 배수인데 이게 한 22배에서 23배 사이 정도 있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4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직 최고점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이건 투자 심리 지수입니다. 투자자들 심리 지수인데 보시면 아직 극단까지가 가지진 않아요. 87년도에도 상당히 높이 올라간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초반에 조정이 크게 있었죠. 그 직전에. 그래서 올라간 정도가 상당히 높진 않지만 심적으로 이제 일정 수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하고 배열을 그러니까 불에서 배열을 나눴기 때문에 이게 한 4배 정도 된다는 얘기는 불이 8, 그다음에 배열가 2 정도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4배라는 거예요. 8명은 위로 간다, 2명은 아래로 간다, 이렇게 예측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 불 파트하고 배열 파트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로 간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으면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닥으로 깊이 떨어지면 불 가능성이, 그동안 배어의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심리지수는.
그리고 투자자들 심리지수 중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심리지수를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AAII,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심리지수입니다, 이게. 근데 약간 꺾이고 있어요. 볼파트로 가 있다가 약간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심리지수는 약간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자들 전체로 놓고 보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에서 볼만한 것들은 빅수지수인데요. 빅수지수는 아직까지는 과거에 그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던 것까지 회귀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약간 떠 있는 상태거든요. 불안정성이, 심리지수가.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는 약간 불안정성을 항상 뛰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빅스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 심리지수와는 다른 패턴인 거죠. 심리지수를 놓고 보면 밑단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약간 불안정성을 계속 띄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특별히 볼 게 없고, 본다면 이 영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렐러티브네. 다른 쪽에서 볼까요? 네. 여기를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게 S&P 500 지수 대비해서 다른 어떤 섹터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움직인 방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 추세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는 것보다 아주 단순히 보면 여기 정보통신 부분이 2021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2020년도 하면 중반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S&P 500 지수의 움직임보다 약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경기민감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경기민감지도 보시면 2020년도 한 후반, 중후반부터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에는 이 정보통신이라든가 혹은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 대비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요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 그 뒤에 움직이는 이제 소재주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추세를 잃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잃지 않고. 금융주도 잃지 않고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 에너지도 약간 그런 패턴인데 약간 숙여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쪽이 보면 이 경기 비민감주 하고요. 이 경기 비민감주하고 밑에 보면 유틸리티 쪽이거든요. 네, 유틸리티 쪽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못 들어오려고 있는데, 이게 경기 후반부 쪽 헬스케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제약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유틸리티 쪽하고 경기 비민감주 쪽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예전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에 경기가 좀 더 빨리 움직여서 경기의 확장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 비민감주나 유틸리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매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차트 같아요.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오다가 조정받는 것 같더니 다시 위로 탄력을 받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이나 경기민감주 관련보다는 나은 섹터를 올해 들어서 작년 후반부에 같이 밑으로 쓸려 내려갔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것도 얄데니 리서치인데 4월 30일자입니다.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의 부분을 쭉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만 요 부분만 볼까요? 이건 컨퍼런스 보드에 있는 심리지수인데 기대치, 현재 종합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 기대치가 전부 다 윗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기에는 미시건 대학교 심리지수거든요. 두 가지 양대 축 심리지수를 다 보여주는데 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탄력 정도가 굉장히 빨라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PMI 지수는 굉장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좋은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PMI 중에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지수가 경기 수축 국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경기 확장 국면을 터닝해서 이미 올라왔고, 미국은 뭐 계속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탄력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로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경기 확장 국면이 초입에서 약간 중반부 쪽으로, 아직 중반부까지라는 볼 수 없는 주요 이슈가 있긴 한데
경기 초입 후반부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고 여기다가 그 경제 지표들이 받쳐주는 데다가 물가 상승률의 압력이 좀 더 세지면 긴축,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한 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액션을 취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이걸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경제 시스템에 균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낫고, 물가 상승률만 그렇게 강력하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시그널은 점진적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연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물론 뭐 중앙은행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액션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주열 총재께서 빨리 금리를 올릴 이유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제, 요거 이제 해주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경제 해주라는 제가 매일 보는 섹터인데, 여기 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 경제와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어떤 그 보도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봅니다. 이게 4월 30일자고요. 파나소닉마저 삼성 LG에 밀린 1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기술력이 강력하다는 일본조차도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생산품, 소형 생산품 이런 것들이고, 한국이 이제 대형 생산품의 고가 생산품의 경쟁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와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그래서 LG도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산업 부분을 하고 있는 삼성과 LG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게 됐고, 또 하나 기사는 이것도 역시 해주란데, 이거는 미국 장관이 킥워커는 피고용자다. 그래서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가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가 4월 30일자 보도입니다. 이건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쪽 거는 삼성하고 LG한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그 배달 앱과 같은 이걸 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그런 관련 기업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근로자 같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뭐 사업자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 사업자로 봐야 될 것이냐 근로자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계속 그 이슈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내부적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패턴들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 과거에는 고임금 노동력이 필요했던 게 고임금 노동력의 숫자는 줄어들고 저임금 노동력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산업이 막 계속 재편되고 있거든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의 증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의 이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경제에 그거는 부정적인 액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그 피고용자 측으로 넘어가는 패턴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피고용자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법안이 끌려가면, 뭐 고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한테 뭔가 제공해 줘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비용들 있죠.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혹은 뭐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사들은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공매도 관련된 몇 가지 그 기업들을 보여드릴게요.
공매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전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맨날 공매도에 시달리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매도를 당할 만하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셀트리온을 응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어제 셀트리온 주식이 마이너스 6.2% 빠졌거든요. 공매도를 봤더니 공매도가 27만 7천 건 정도 나왔는데 평상시 공매도가 최근 보면 한 달간 정도에 가장 많은 게 한 6,700건 정도 되니까 6,700주 정도 되니까 이걸 7,000주로 잡아도 7,3은 27, 그러니까 한 30배? 30배 정도 늘어났어요. 공매도 수량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30배 늘어난 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거 볼까요? 이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풍력 주식으로 가끔 보여드렸죠. 얘도 어제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얘는 어제 공매도 숫자가 7만 8천 주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7만 8천 주고 셀트리온은 27만 주잖아요. 얘는 6천 주 정도 되고 얘는 여기 보시면 600주 정도 되는데 600주에 7만 8천 주면 그죠? 100배죠. 10배면 6천 주고 100배면 6만 주인데 이거는 공매도가 100배 더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셀트리온보다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가 한 6%, 6.62 정도 빠졌습니다. 중소형주만 그런 게 아니고 두산중공업처럼 큰 기업도 어제 된통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제 8% 넘게 빠졌거든요. 8.24. 두산중공업은 공매도가 76만 1천. 근데 그 전에 만주 단위도 거래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 70배 정도 나왔습니다. 70배 정도. 또한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거 그 배터리 전지, 2차 전지 관련된 건데 얘는 발전용 2차 전지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어제 10% 넘게 빠졌어요. 얘는 보시면 30만 주 거래됐는데 그 전에 거래된 게 이게 200주 이렇게 400주 이게 다예요. 이게 300주가 거래됐다면 이게 1000배 나온 거죠. 기존에 거래됐던 거에 1000배가 나온 거예요.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주식들 중에서 CS-윈드를 제외하고 가장 그 실적에 취약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두산 퓨어셀. 예, 두산 퓨어셀이 가장 실적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실적이 취약하니까 굉장히 많이 공매도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CS-윈드는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많이 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종목 분석을 보면 여기 보시면 매출이 연간 매출이 계속 막 퉁퉁 튀고 있죠. 그 다음에 분기 매출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이었는데 이게 2012년 12월이거든요. 이게 작년 3월이고 이게 재작년 12월이었네요. 이게 작년 3월이고 이게 올해 3월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을 매출이 튀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죠. 공매도가 많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혹은 그런 부분에서도 공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배수가 높은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매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패턴이 종합되어 있는 이익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치도 많이 올랐다고 혼합되어 있던 게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어제 12% 빠졌거든요. 12% 빠졌는데 이 주식은 주봉을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3월에 주가가 한 7,000원대 있었는데 근데 얘가 20만 원을 넘어갔다가 7만 원이면 10배죠. 그럼 74, 28, 73, 21 한 30배 정도 오른 건가요? 그랬다가 내려왔는데 여기는 오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공시장을 쭉 보면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오른 주식들이 공매도를 세게 맞았는데 얘는 얼마나 나왔나 볼까요? 얘는 보시면 43만 9천 건이 거래됐는데 많이 거래된 게 700주예요. 여기 400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1000배 나왔습니다. 1000배 지금. 1000배. 이게 10배? 이게 100배? 이게 1000배죠. 1000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적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가치가 많이 올라갔거나 혹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규모로 공매도를 치는 성향이 있고 그런 성향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게 여기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2.83% 올랐어요. 그럼 현대차랑 공매도가 어땠느냐? 어제 공매도 보면 통상적으로 뭐 한 100단위 정도 있다가 어제 1000단위도 있었죠. 그럼 이게 그냥 1000단위로 보면 1000이라고 보면 공매도 숫자 60배가 늘어났어요. 그죠? 이 1000이니까 여기가 1000, 10배인데 6이니까 60배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의 본 실체가 그 공매도 세력 그러니까 실체가 탄탄하다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주가가 아랫방향으로만 곤두박질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았는데 혹은 가치가 그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는 주식을 조정받게 만든다거나 혹은 일정 수준 성적을 낸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오른 것들에 대한 가치 조정의 그 선순환 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다만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구별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기업들 이 공매도를 쳤을 때 이런 기업들을 쫓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더 추가적으로 알아라 곤두박질인가 추세적으로 아예 밑으로 붕괴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막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매도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잘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늦게 공매도를 제기한 게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난리쳤던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중지를 시켰지 이렇게 1년 넘게 공매도를 중지시킨 국가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일부 개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사실.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나쁜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공매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